아니겠죠.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문서답.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아니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넘겨짚지 요건에 마시고 해당한다고 제가 묻는 생각하십니다. 질문에 답을 하세요.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습니다.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거 제가 관리한다고 관리됩니까?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앞으로 이화영이 될 입자도 거라는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연히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어때요?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걸 아시냐고. 예. 행정조직 법정주의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몰라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아니, 헌법 너무 기본적인 96조에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헌법 96조의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라는 게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예, 처음 들어보십니까? 맞습니다. 예. 조세법률주의 아시죠? 법에 나온 겁니다. 예. 죄형법정주의 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의 법무부에 인사란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위임이죠. 정부조직법에 물었습니다. 자꾸 제 질문에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아니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답을 하세요. 정면.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서 시행 중인 사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생 아닙니까?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위임이 아니겠죠. 동문서답하고 있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문서답.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라고 그렇게 끼워넣게 했습니다. 물건을 끼워 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게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여기에 인사를 하는 두 글자를 넣어야 돼. 넣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저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죠. 대법관 검증 부분은 제가 밖에도 설명드렸었는데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저희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규정에 그게 있죠?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 검증을 할 만한 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법관도 정무직입니다. 총리도 정무직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무직이에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직무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사 업무입니다. 틀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업무고요. 인사혁신처에서 그 규정에 그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해서 대통령실에서 인사 규정을 봐도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 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원래 규정되어 있었죠. 그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인사 검증을 업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우리 헌법에는 국무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최고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국무위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아니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이신 것이며 그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 정의, 국가 기관을 관할하는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거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이자도 거라는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예.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위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소리 물론입니다. 낮춰 하세요. 예. 장관이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다수의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 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감내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거고요.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좀 말씀을 듣고 있지 들어보세요.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그게 질문을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말씀하세요. 박범계가 아니잖소.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였소가 반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좀 무겁게 답을 좀 해보세요.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강상면 종점 안으로 변경돼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했어. 왜 백지화했냐니까 충격요법이다. 국민에게 충격을 줄 일이 있습니까? 나라를 생각하기 이전에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정권 보위 차원에서도 이 고속도로 게이트 장관 어떻게 생각해요? 저 국토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희룡 장관의 설명과 국토부 설명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라든가 뭐 양심선언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정도의 어떤 단서라도 있어야 보통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박범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원희룡 장관을 물었는데 위원님을 뭐 어떻게 한다면 위원님을 아니, 수사해야 됩니까? 위원이 그런 아니라 식으로 그러면 저희 집은 어떻습니까? 그럼 저를 예를 들게요. 우리 집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압력을 주었다는 어떤 근거도 나온 바가 없는 상황이면 그게 게이트입니까? 나는 그렇지 이 않아요? 나라의 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왜 이 정말 김건희 여사 처가에 29필지 무려 4만 평방미터에 변경된 강상면 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5km 이내 그 많은 필지가 있고 ESIND 공공지구 특혜와 관련해서 무려 800억대 그런 분양 이익을 냈다고 하는 보도들이 하나둘씩 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장모 대신 아까 최은순 여사 있고 오빠 있고 동생 있고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개탄해하는데 왜 개탄해하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개탄해하는데 장관이 지금 법사위원이 지금 객관적으로 묻는 질문에 경기도가 고발하고 또 누가 고발하고 그럴 만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수위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란 느낌이 들고 공공지구 특혜에서 그 당시에 여주지청이 기소를 한 안목과장, 도로과장이 현 양평군수가 취임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원포인트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하고 이 사람이 강상면 종점 변경안에 결재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정도 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왜 그럼 장관은 인과관계 없고 인과관계 없다는 얘기는 혐의가 없다는 얘기인데 아니요. 왜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권의 아니요. 편을 드는 겁니까? 자, 국민의 편을 드세요. 국민의 편을.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이건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정략적 접근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외압이 내가 있었다는 느낌으로 단서라도 말을 있어야 한다고요? 된다는 것이죠. 내가 느낌으로 단서가 말한다고요? 위원님, 그럼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가 느낌으로 있습니까? 말하는 걸로 들립니까 지금? 저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국토위에서 많은 국회의원들과 많은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오늘 저 말고도 많은 법사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이런 게 다 느낌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 제기란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님, 어떤 그 관련해 가지고 공직적인 어떤 외압이 있었다든가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인과관계 있는 뭐 단서라도 희미한 거라도 있으세요? 말씀해 보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나 했어요? 아니 제가 모를 거라 그러면 왜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질문을- 저는 보도가 나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 제기된 것을 알아봤습니까? 근거로 한 겁니다. 제가 알아볼 위치에 축구장 있지 5개 않습니다. 29필지 최은순 김건희 일가의 땅들이 있는 곳으로 핵심은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을 그 과정에 갑작스럽게 어떤 공적인 강강으로 개입이 변경하는 있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것만 공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문제인데 거기 그게 증거입니까? 어떤 공적 개입이 있었다는 아니 스토리를 말씀해 보십시오. 공적인 개입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왜 그랬는지 알아야죠.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흥분 안 하는데요. 충분히 어떤 단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예.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예,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돌아가시면 이 사안에 고발이 다 돼 있고 제가 고발 이유를 보니까 매우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습니다. 그 고발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단장관께서 걱정하시는 윤석열 정권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권이고 지속 가능성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충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